안녕하세요. 송가이버TV의 송호건입니다. 요즘 장마철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여름 휴가 등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하면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본 영상을 잘 숙지하시고 가신다면 안전한 야외 활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낙뢰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폭 전압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측 사진은 낙뢰가 건물의 피레 설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건물마다 피레 설비가 잘 돼 있어서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라든지 산이라든지 계곡, 골짜기 이런 부분에서는 보호받기가 힘드니까 그 낙뢰에 대해서 잘 알고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낙뢰를 벼락이라고 하죠. 그러면 낙뢰는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말한다 이랬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구름, 하늘에서 대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벼락이 왜 생기는지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천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는 정난운 속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방전하면서 생기는 불꽃입니다. 그 중에 10%가 벼락으로 돼서 땅으로 이렇게 방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둥은 뭐냐? 번개가 치고 나면 조금 이따 뒤따로 소리가 나죠. 쾅쾅. 번개가 발생될 때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온도가 엄청납니다. 만도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도씨가 되는 엄청난 열기로 인해서 대기가 급팽창합니다. 급팽창하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천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번개가 생기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낙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14만 건 정도의 낙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내후 발생률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는 지구 대기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낙뢰 발생 가능성은 5에서 6% 증가한다고 합니다. 1세기 동안 낙뢰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했다. 이 이야기는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에 1도씩 상승하면 5에서 6% 증가하죠. 그러면 6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30 나누기 6 하면 5죠. 5, 6, 30이니까. 그러면 1세기 동안 대기 온도가 5도에서 6도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번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 가지고 있다. 엄청난 에너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도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맞서서 또 극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피레침을 만들어서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여줬다시피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뢰로 인한 피해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낙뢰로 인한 사망률은 10% 내외, 의외로 낮죠. 낙뢰를 맞았다고 해서 사망률이 20% 30% 거의 죽는다가 아니고 10%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대 7분이나 맞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낙뢰로 인해서 또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을 본다면 영국의 스머포드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34년까지 세 차례에 의해서 계속 낙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을 하고, 또 사망하고 난 뒤에 그 낙뢰가 떨어져서 그의 비서까지 파괴하는, 이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될 수가 없죠. 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릴 거요. 낙뢰 피해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 그다음에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구소적으로 발생해서 이 부분은 피뢰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간접적 피해는 산업시설이라든지 국가 기반시설 등에서 큰 대형시설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즘 피뢰 설비라든지 접지 관련해서 이런 전기를 그걸 뗐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낙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자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산에서 계류자성 폭우가 발생하면 낙뢰가 같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등산객이 낙뢰를 맞아서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 넓은 지역이죠. 넓은 지역에서는 골프채를 통해서 그 낙뢰를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골프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휴대전화도 전파를 잡아당기죠. 그런 성질 때문에 낙뢰가 휴대전화로 따라가서 전 휴대전화를 통하는 사람을 벼락을 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금목걸이라든지 이런 금속성을 또 몸에 부착을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낙뢰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폭우경보라든지 태풍 이런 경보가 발생이 되면 낙뢰도 따라오겠구나, 동반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 발표 시 주변들과 함께 피해에 대비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피해 설비라든지 이런 낙뢰에 대비한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야외 활동에서 문제죠. 방금같이 등산, 골프, 낚시 등을 할 때는 이런 기상 예보를 미리 잘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 우산은 우리가 쓰고 있으면 뾰족한 금속성이 하늘로 향하게 있다면 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사진으로서 인공 낙뢰를 만들어서 발생을 시켰을 때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확실하게 우산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낙뢰가 발생할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대피를 하고 스마트폰, 라디오 이런 부분들은 기상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를 듣고 이번에는 폭우가 예정이 되어 있다, 아니면 태풍이 온다더라, 그럴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지 가옥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피뢰 설비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 산에서는 낙뢰가 떨어지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느냐, 동굴이라든지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낙뢰가 떨어지면 바닥에 물기를 타고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물기가 없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특히 산골짜기, 우리가 등산을 하고 있을 때는 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낙뢰가 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빨리 하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번개가 번쩍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 아까 조금 이야기했던 산에 있을 경우에는 동굴이라든지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을 때는 암벽이라든지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이런 부분들은 낙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멀리 일단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할 때는 지면에서 10cm 정도 이상의 높은 전륜치 위에 있는 것도 좋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등산 갈 때 침낭, 배낭 이런 것들을 갖고 가죠. 이런 부분들은 전륜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고 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자동차 안, 비행기 이런 부분들은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습니다. 그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벌판이나 평지, 벌판이 평지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직경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몸을 낮추고 물기가 없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 큰 나무, 평지가 있고 이게 나무라면 나무로 직경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무로부터 1m 이상 떨어져가 있어야 됩니다. 골프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골프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몸에서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고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각 5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모여 있으면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 야외 활동은 자제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캠핑을 하고 있을 경우에 낙뢰가 발생하면 빨리 지체 없이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개 및 천둥 소리가 나온 뒤에 30분 지나면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번개가 번쩍하고 그 다음에 루룽쾅쾅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까지 소리를 시간을 재었을 때 30초보다 적다면 지금 계속 낙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발생의 10%가 낙뢰로 떨어지니까 낙뢰가 떨어지는 경황이 되겠죠. 이때는 빨리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안전한 장소, 산에 있으면 동굴, 파인 곳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있다가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나고 난 뒤에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좋다. 이야기는 이제 30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낙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낙뢰에 맞았을 때 응급조치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뢰로 맞아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는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그러면 구조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응급조치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부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지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낙뢰가 맞았은 사람은 또 전기 화상을 입게 되죠. 어느 부위에서 화상을 입었는지 체크를 하고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를 하고 있다가 구급대원이 오면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벼락을 맞았으면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흥분할 수도 있고 말도 떤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환자가 침착하도록 유도를 해서 119라든지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아까 낙뢰를 맞을 때 사망률은 10%를 했죠. 의외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좀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인공호흡이라든지 심장 마사지, 지혈 등 이런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병원으로 옮기면 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낙뢰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감전이 되는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통상 유형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직경내. 직경내라는 것은 직접 번개가 사람을 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경 맞았기 때문에 심장마비, 호흡정지, 신체손 등으로 증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내격, 사람이 지닌 물체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아까 골프채를 들고 있다든지 휴대폰을 전화를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벼락이 그쪽 부분을 타서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접촉내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면 섬락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나무와 사람과 이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그 벼락으로 인해서 전이차가 생겨서 전련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가 제일 위험한 거는 심장을 통했을 때 제일 많이 위험하겠죠. 그 대부분 이제 전기하시는 분은 왼손잡이, 그 사우스포는 전기 관련해서 일을 안 하면 좋겠다고 많이 하는 게 이유가 심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손을 타고 전기가 들어오면 심장을 바로 통하게 되죠. 그러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서 오른발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감전이 되더라도 어느 경로를 타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폭전압. 보폭전압 오늘 제목이죠. 보폭전압은 낙뢰가 떨어지면 땅에 물기를 타고 흘러서 주변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보폭은 말 그대로 발과 발 사이죠. 발과 발 사이에 그 전기를 통하게 되는데 일대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흐르는 전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면 죽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30mA의 전류가 1초 이상 사람 몸에 흐를 경우에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용량이 30mA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30mA 이상의 전류를 사람이 1초 이상 이렇게 받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폭전압,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벼락이 쳐서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발과 발 사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쪽 발로 올라가서 이쪽 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발 사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30mA 이하가 돼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때 빨리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폭을 넓게 하면 사람 몸을 통과하는 전류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30mA 이상이 되면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벼락이 치고 가면 큰 동물, 소, 말, 술록, 양 이렇게 덩치 큰 그 동물들이 많이 사망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넓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받는 전류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쪽에 있는 게 직경내, 바로 직접 맞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위에 있다 보니까 머리를 먼저 맞을 경우도 많고요. 어깨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내격, 사람이 뭐 낚싯대를 들고 있다든지 골프채, 휴대폰 뭐 이런 부분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낙뢰가 들어와서 사람 몸을 통과해서 갈 경우를 접촉내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서 있어서 나무에 떨어진 벼락이 이 전이차에 의해서 이 주변의 공기가 전련이 깨져서 사람 쪽으로 전기가 흘러서 이렇게 대지로 흘러가는 것을 측면 섬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폭전압은 이렇게 주변에 땅이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에 물기를 타고 사람과 발과 발 사이를 흐르는 것을 보폭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저기 멀리 떨어졌지만 그 대부분 폭우나 이런 부분 비가 올 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전부 다 물기로 젖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타고 오는데 보통 그 떨어진 자리에서 25m, 그래서 이 떨어진 25m 안에 있다면 이 보폭전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발과 발 사이를 모으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그 낙뢰를 맞았는데 살았죠.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앞에 보여준 그 낙뢰 사진하고 비슷하죠. 사람 몸을 통과할 때도 이런 형태로 통과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이제 살으셨는데 이렇게 피부에 병변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그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런데 낙뢰가 벼락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 인공
낙내입니다. 인공벼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한 인형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 인형에는 우산을 씌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산에 이거 뾰족한 금속성을 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낙내가 쳤다면 낙내가 오다가 이렇게 끊겨서 이쪽으로 가서 이분은 낙내에 따른 피해를 받게 되겠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측면 섬나기를 했죠. 이 나무에 벼락이 맞으면 이 옆에 주변에 공기의 그 전련이 깨져서 감전이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1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비 온다고 벼락 친다고 여기 나무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측면 섬나기에 의해서 감전 사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 건물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레 설비가 되어 있죠. 피레 설비는 이쪽으로 60도, 60도에서 120도의 각도로 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치고 할 경우에는 도시 안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야외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특히나 캠핑을 하면 야외죠. 그래서 나무 밑을 피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인간은 30mA의 전류를 1초 이상 통전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mA, 5mA, 10mA, 15mA 이렇게 했을 때 증상이 어떠냐면 1mA는 약간 찌릿 이 정도죠. 그 다음 5mA는 조금 이렇게 떨리죠. 10mA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mA가 되면 이제 마비를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집니다.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30mA 이상이 이렇게 되면 심실세동, 그러면 심장에 그 전기가 통과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술록입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낙내가 떨어지고 바로 술록이 323마리가 이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벼락 하나에 이렇게 땅을 지면을 타고 아까 같이 이 보폭전압 술록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크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술록은 날씨가 굳으면 모여 있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해서 벼락도 치고 하니까 쭉 이렇게 모여 있다가 323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에 대해서 접촉 전압이라든지 보폭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계에 누전이라 그러죠. 기계에 전기선이 까지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충전부가 깨져서 전기가 기계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흘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찌릿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찌릿해요. 그 기계를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접촉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계 설비는 접지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찌릿한 거는 사람한테로 조금의 전류가 왔죠. 근데 이 접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전기나 물이나 보면 물을 붓는다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도 성질이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3000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접지 저항은 삼정 접지나 이런 거는 100오hm, 0ohm에서 100oh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누전이 되었는데 사람이 접촉을 했어요. 그럼 사람 쪽으로 가려니까 3000이라는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100이라는 저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쉬운 100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접지가 잘 됐을 때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조금의 찌릿하는 정도가 오고 나머지 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접지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지가 안 돼 있으면 고스란히 접촉엔 전류로 사람을 타고 이렇게 대지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감전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에 대해서는 기계 기구나 이런 부분에는 접지가 항상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폭전은 또 전련이 깨져서
있는 기계에서 애암 쪽으로 이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에 물기라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이 기계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밖으로 흐를 때 사람과 발과 발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보폭이 일정 한계를 넘어가며 30mA 이상의 전기를 통전하게 되며 사람이 감전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치면 25m 안에서 보폭 전압에 의해서 감전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경내라든지 그 접촉 내격, 뭐 등산 그 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측면수나 나무에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공기에 그 전련이 깨져서 감전되는 부분, 그래서 1m 이상 떼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야외 활동을 할 때 폭우가 이런 거 있어서 예보가 되면 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벼락이 치면 그 소리를 잘 듣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가 마지막 천둥 소리에 끝나고 난 뒤에 30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번개가 없으니까 그 이동을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벼락이 칠 때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멀리 하시고 전련이 되는 부분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여해 활동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의 원본을 원하시면 댓글에다가 이메일 등을 남겨주시고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